장애인 고용 촉진을 위한 의무 고용제가 공공기관들마저 부담금으로 대신되는 관행에 갈수록 유명무실해져 대책이 요구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미뤘던 초등학교 개학이 오늘부터 온라인 교육 형태로 전면 시작됐지만 접속 장애 등으로 현장의 혼란은 여전했습니다. 전라북도가 코로나19의 지역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6,4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선제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입니다. 전주 MBC는 지난해 한국전기안전공사에서 부당 해고된 한 장애인 직원의 복직 과정을 보도했죠. 공공부문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여전히 공공기관마저 부담금으로 대신하며 의무고용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재작년 말 혁신도시의 한 공사 콜센터에 입사했다 한 달 만에 퇴사한 뇌병면 6급 장애인 A씨. 지방노동위원회 조사 결과 공사 측이 A씨의 낮은 수습평가 점수를 이유로 퇴사를 압박하고 사직서까지 강요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어렵게 복직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첫 출근 아닌 첫 출근을 하게 됐는데요. 회사가 나쁘다, 제가 나쁘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열심히 일을 한번 해보고. 장애인 의무 고용의 민낯을 보여준 사례인데 대부분의 공공부문마저 의무 고용 대신 여전히 부담금으로 대신하고 있습니다. 전북교육청이 납부한 장애인 고용 부담금은 지난해 처음으로 10억 원대를 돌파해 지난 3년간 21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북도청 출연기관들 역시 지난해 1에서 2%대의 저조한 고용률로 고용 부담금이 많게는 1억 원을 넘겼습니다. 이게 돈으로 회피할 문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지역사회에 있는 장애인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만들고 그래야 맞는 거죠. 현 정부의 정규직화 정책으로 상시 근로자가 매년 1,000명 넘게 늘면서 장애인 의무 고용 비율을 달성해야 하는 부담이 함께 커져 부담금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전북교육청의 하소연입니다. 조리 종사원이 좀 많아요. 이게 강도가 좀 세요. 업무 강도가. 하실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아서 애로사항이 좀 있고요. 하지만 재작년 비슷한 조건에서 의무 고용률을 지킨 지역교육청이 6곳이나 되는 점을 감안하면 결국 변명 아니냐는 지적입니다. 장애인 고용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사회에 많이 나와서 같이 활동함으로써 장애인 고용도 늘어나고 인식 개선도 되고. 도교육청은 뒤늦게 신규 채용 때 장애인을 우선 뽑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공공부문마저 편하게 부담금으로 대신하는 관행이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는 한 장애인 일자리 확대 정책은 겉돌 수밖에 없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민식이법 시행 이후에도 학교 앞 과속 운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한 달간 도내 어린이 보호구역 47곳에서 적발된 과속 차량은 7,156대로 하루 평균 280대에 이릅니다. 이들 운전자는 스쿨존 규정 속도인 시속 30km를 넘었지만 온라인 계약 중이어서 과속에 따른 인명사고는 없었습니다. 스쿨존에서 과속을 하다 적발되면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 도로의 2배가 부과됩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개학이 연기된 지 7주 만에 초등학교 1, 2, 3학년을 대상으로도 온라인 개학이 이뤄졌습니다.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은 있었지만 첫 시도인 만큼 현장의 혼란도 적지 않았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 보험회사 사무실. 맞벌이하는 어머니를 따라온 초등학교 3학년생이 동영상으로 영어 수업을 듣고 있습니다. What's your name? 온라인 출석 확인은 학부모 도움을 받아 진행됩니다. 컴퓨터로 하니까 더 영상으로 보니까 더 재밌는 것 같아요. 친구들을 못 봐서 아쉬웠어요. 코로나19 사태로 초등학교 1, 2, 3학년생은 무려 7주나 개학이 연기된 상황. 더 이상 학사 일정을 미루면 1학기 자체가 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교육부는 일단 가상 공간에서 개학에 들어갔습니다. 1, 2학년은 신설된 EBS ETV 방송과 학교에서 배포한 학습지 등을 통해 당분간 오프라인 수업을 대체합니다.
3학년은 고학년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원격 강의에 참여하거나 사전 제작된 동영상을 보도록 했습니다. 가정에서라도 축하받고 초등학생으로서의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비대면 수업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교육 효과는 분명 떨어진다는 불만이 나옵니다. 저학년 학생들의 집중력을 고려해 동영상 시간을 크게 줄였지만 이마저도 전달력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학습 지도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돌봄 서비스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게 앱으로 해야 되는지 아니면 인터넷으로 해야 되는지 접속이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도교육청은 전자기기 8,500여 대를 학생들에게 빌려주며 온라인 강의에 나서고 있지만 개학 초라 혼선이 불가피하다며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길어지면서 경제 위기는 지역 전반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전라북도가 전국에서 최초로 6천억 원대 2차 추경 예산을 편성해 급한 불을 끄기로 했습니다. 김하연 기자입니다. 화물차 기사인 윤일선 씨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짐칸이 빈 채로 운행하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수출입 물량이 급감하면서 일감이 줄어든 건데 차량 할부비 등 월 수백만 원의 고정 비용을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아예 그냥 맨 바닥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예 바닥으로. 물량이 많이 떨어지는 반면에 또 운반비도 많이 하락을 하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 이제 많이. 전라북도는 이런 화물차나 택시기사, 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종사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6,472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을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추경안이 다음 달 초 도의회를 통과하면 도내 택시나 화물차 기사 2만 5천 명에게 생계비 50만 원이 지급되고 사실상 실직 상태인 프리랜서 7,700여 명과 5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자 1,900여 명에게도 월 50만 원이 2달간 지급됩니다. 중소기업의 대출기한 연장과 소상공인, 농어업인에 대한 각종 지원도 추경안에 담겼습니다. 전라북도는 여기에 정부가 소득 하위 70% 가구에 지급하기로 한 재난지원금의 지방비 부담분 중 절반을 도비로 지급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도 포함시켰습니다. 공무원들의 여비라든가 사무관리비 또 해외에 나가는 국제여비 또 불필요한 행사성 경비들을 대폭 삭감해서 156억 원의 예산을 마련해서 이 같은 추경안은 오는 29일 국회와 다음 달 8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중순쯤부터 실제 지급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도내에서도 다음 달 5일까지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시행합니다. 전라북도는 정부 방침에 따라 종교시설 등 10개 업종은 방역 지침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기존의 운영 중단에서 운영 자제로 수위를 낮추기로 했으며 위험도가 낮은 실외 테니스장과 수목원 등은 제한적으로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도는 그러나 해외 유입자나 타 지역의 산발적 감염에 따라 재확산 우려가 여전하다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주춤하면서 낚시 어선 출항이 늘자 해경이 특별 관리에 나섰습니다. 군산 해경은 지난 주말 관내에서 출항한 낚시 어선은 모두 197척으로 지난달에 비해 20배가량 폭증했다며 신원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낚싯배 방역 관리 실태를 중점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민간 배달 앱 횡포의 공공 무료 어플리케이션인 군산 배달의 명수가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반짝 인기가 아닌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확장성이 시급한 과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군산의 무료 배달 앱인 배달의 명수는 배달 음식 시장의 슈퍼갑인 민간 배달 앱의 대안으로 꼽히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습니다. 지난주 이재명 경기지사도 군산을 방문해 시스템 공동 사용을 요구했습니다. 또 우리 경기도는 또 이거 확대해야 되는데 사실 군산이 정말로 성공을 해야 돼요. 600여 개의 가맹점과 약 8만여 명의 회원에 불과한 배달의 명수는 경기도의 합류로 규모의 경제를 키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수수료를 받지 않는 대신 소상공인 영역과 겹치지 않는 광고 유치 등을 통해서
특별 할인 등 소비자 확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치가 다릅니다. 플랫폼의 주문자 수가 많은 곳에서 우리가 하게 되는 광고라든지 또 그것으로서의 빅데이터로서의 가치는 배달 음식에만 국한하지 않고 전통시장이나 소규모 영세점포의 상품으로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배달은 사회적 기업을 설립해 처리하면 소상공인과 상생 가능한 일자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전국화가 되면 콜센터와 데이터 센터 등 실질적인 일자리 활성화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도권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로 연결되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빅데이터 센터를 비롯한 새로운 사업으로 확산되어야 되고 이제 첫 단추를 꿰는 정도에 지나지 않은 공공 무료 배달 앱을 군산시가 어떻게 전국화와 업종 확대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 성공 모델로 성장시킬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윤호입니다. 익산시 의회가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해달라는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재난지원금 제한 지급은 타격을 받은 일부 중소상공인이 배제될 수 있고 고액 자산가를 분류하는 데 막대한 행정력도 필요하다며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또 민생 경제를 위해 시급한 지원도 촉구했습니다. 학습 기기가 없어 원격 수업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해 국민연금공단이 노트북 250대를 전주시에 전달했습니다. 연금공단은 전달한 기기들은 기존 업무용으로 쓰던 노트북이지만 학생들이 쓰기 부족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전주시는 전주교육지원청 협조를 받아 지원받을 학생을 선정해 해당 학교에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전주 MBC는 오늘부터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만나 선거 과정 뒷이야기와 앞으로의 포부를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호남의 유일한 무소속 당선자죠. 남원 임실 순창의 이용호 의원 만나봅니다. 네, 의원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호남에서 유일하게 민주당 바람을 막아내셨습니다. 민주당 후보를 꺾을 수 있었던 배경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글쎄 우리 주민들께서 지난 4년 동안 제가 열심히 의정활동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금 진정성이 있었다라는 것과요. 또 하나는 국민의당이 해체되면서 무소속으로 남았거든요. 네. 그러면서도 다른 정당에 좀 기웃거리지 않고 소신과 나름 원칙을 지켜온 것. 이것을 좀 평가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과 시민당의 의석이 합해서 180석이 넘거든요. 그래서 민주당 입당이 좀 어렵게 되지 않았냐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실까요? 저는 좀 우리 유권자들도 좀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너무 네. 많이 된 거 아니냐 민주당 쪽에서. 근데 저는 이제 선거 과정에서 우리 유권자들에게 민주당에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바가 있고 또 그것을 토대로 유권자들은 저를 선택해 줬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이런 유권자들의 선택을 좀 존중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는 선거 과정에서 너무 여러 번 이 대못을 박아놔서 네. 또 이제 선거가 끝난 지 며칠 안 됐기 때문에 민주당의 입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좀 더 이제 던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 보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의원님께서는 그 국립공공의대법을 열심히 추진해온 인물 중 한 분이신데 아직 20대 국회 회기가 좀 남아 있기는 하지만 그 남원의 공공의대 설립 언제쯤 가능할까요? 저는 2022년도가 원래 개교 목표인데요. 그걸 지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그렇지 않아도 복지부 장관 쪽하고 서로 협의를 했는데 네. 5월에 한번 노력을 해보자라는 얘기를 나눴고요. 만일 한일 안 된다면 21대 국회에서 보건복지부의 1호 법안으로 함께 노력하겠다 이렇게 합의를 본 상태입니다. 네. 1호 공약으로 민생 살리기를 네.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관련한 의정 활동은 어떻게 해 나가실 건지요? 예, 아무래도 정치는 우리 국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첫 번째고요. 그런 차원에서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 노력할 것이고요. 특히 또 농촌, 그 외 자영업자 이런 쪽이 어렵기 때문에
이런 분들의 처우 개선 또 생활 이런 부분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 펴 나가겠습니다. 네. 선거구와 도민분들께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다 보니까 어떻게 호남에서 유일한 무소속이 됐는데요. 저는 그 민주당 바람 속에서도 그러나 우리 지역 주민들이 사람을 보고 투표를 해줬다라고 하는 것 참 자부심을 느끼고요. 네. 그렇게 선택해준 우리 주민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저의 행보를 지켜볼 텐데 저를 뽑아준 분들에게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하겠다 약속을 드리고요. 할 말도 하고 또 할 일도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4.15 총선 결과 전북에서는 지역구 여성 의원의 맥이 끊기게 됐습니다. 이번 총선 도내에서는 지역구 여성 국회의원 후보로 민생당 조배숙, 미래통합당 이수진, 국가혁명배당금당 최순정, 박종효 후보 등 4명이 출마했지만 모두 낙선했습니다. 지난 17대에서 20대 국회에서는 전북에서 조배숙, 전정희 등 여성 국회의원이 4차례 연속으로 당선됐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에 근무하던 현직 검사의 부정청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완주의 한 장애인협회 회장 A씨의 횡령 혐의 수사를 맡은 전주지검의 검사가 금품을 받았다는 제보를 받아 대검찰청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검사는 의혹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데 협회장 A씨는 협회 자금 7억여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을 선고받아 항소심을 앞두고 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